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은 채토 2차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할 건데요. 이것도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문진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신체 평가를 진행하는데, 신체 평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긴 하고, 뭐, 바이탈 사인을 한다든가, 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ABC 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호흡 평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순환 평가 같은 것들을 진행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바이탈 사인, 정확하게 분당 몇 회에 몇 박이 뛰겠구나, 분당 몇 회에 호흡을 하겠구나, 혈압은 얼마고 체온은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얼굴 쪽에 이상은 없는지, 혹은 팔다리 쪽에 이제 이상은 없는지, 피부 색깔은 어떤지,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뭐 별다르게 요거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평가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해부 생리학이 어느 정도 되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그냥 여기 있는 내용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다 이해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목적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1차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묻고서 의심하는 요인들 찾기에 직접 신체 검진을 수행한다. 신체 검진. 그래서 신체 계통, 해박적 부위, 뭐 이런 것들을 주의 있게 볼 건데요. 여기서 하나의 이제 영상을 보실 겁니다. 좀 길기는 한데, 저번에 한번 요거 챕터 2에서도 한번 봤던 영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좀 길어가지고 요 영상은 제가 별도로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이 강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가지고요. 13분이 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여기 동영상에서는 넘어가고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접근, 환자의 주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없는 능숙하게 뭐 이런 것들이 쭉 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써져 있긴 한데 뭐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본인의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체 검진 중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방법들을 볼 건데 대표적인 것이 시진, 촉진, 청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타진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체 검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신체를 눈으로 쭉 한번 훑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음, 하나하나씩 이제 내용을 볼 건데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끝까지 어차피 여러분도 환자를 계속 보실 거잖아요. 환자를 계속 보시면서 얘가 호흡이 빠르다. 얼굴색이 어떻다. 근데 얼굴색이랑 몸에 있는 색깔이 다르네? 뭐 이런 것들 계속 눈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신체 부위를 각각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의식적으로 각각입니다. 각각. 얼굴 따로, 팔 따로, 계통별로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저번에 만났던 환자하고 지금 이 현재 환자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저번에 만났던 쇼크 환자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환자하고 발현되고 있는 주호사하고 신체검진상 확인한 증상과 징후가 동일하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너무나 빠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빠른 판단을 하시게 되면 이거 외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심을 안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게 되면 뭐가 발생하게 된다? 오진이 발생하게 된다. 오진이.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오지랖 말을 쓰면 안 되기는 하는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 시키시켜 저번에 이랬으니까 저럴 거야. 이번에도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이었는지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국가수에서 이제 잠깐 창간한 검시 부검할 때 잠깐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27살 되는 매우 건장한 환자였어요.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내과병 갔다가 그러면 위험이 그냥 위험인 것 같다 아니면 뭐 역류성 식도염 같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관련된 약물들 좀 처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1시간 반 만에 사망한 상태로 돌아온 적이 있어가지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픈지 1시간 반 만에
아이가 죽었으니까. 물론 20살 좀 넘은 건장한 남성이긴 하였지만요. 어쨌든 간에 본인 입장에서 매우 좀 희한하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녹활병원에 있는 그 의사분들이 이거 그냥 속쓰림이네 아니면 뭐 영양소 식도염하고 거의 증상이 비슷하네 이거 약 드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이 환자는 의사니까 전문직이니까 이거 약 먹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고 약 먹고 잠깐 쉬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사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현장에서 빠르게 경험을 이끌어내가지고 비슷한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와 관련된 질병들이 뭐뭐가 있다. 내 경험상. 그러면 하나하나씩 연결시켜 주신 것은 괜찮은데 직방으로 그냥 요거는 요거야 하고 그것만 계속 파고드시면 잘못하다가 환자에 대한 추정 진단이나 현장 진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서두르지는 마시라. 여기서 말하는 서두르지 말라는 건 여러 가지 다 여러분의 행동이랑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겠지만 그 결정 내리는 것도 서두르지 않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흉부 검사 관련된 것들인데 요거는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니까 잠깐 보실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시진을 확인하신 거죠. 눈으로 이 환자 흉부의 모양은 어떻고 어깨가 이렇게 말려져 있는 상태에서 수통형 가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만성폐선 폐지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바이탈 체크를 확인하는 거죠. 맥박 확인하는데 그 검사자의 눈을 보시면 가슴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맥박 평가라고 하는데 가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는 호흡 평가를 별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흉부에서 일부분 골격 그 수익은 있기 때문에 호흡은 일부분 약간의 조절이 가능해요, 환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한다고 하게 되면 호흡에 대해서 환자가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정확한 환자의 호흡을 측정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박 평가한다고 해놓고 호흡하고 같이 평가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촉진, 여러분들의 손으로 환자의 몸에 이상이 없는지 직접 만져보시면서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도, 습도, 질감 관련된 움직임을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졌을 때 차갑다, 환자 피부가 차갑다, 따뜻하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차다, 축축하다, 건조하다 이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딱하다, 질감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손을 만졌을 때 이쪽은 움직임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쪽은 움직임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뭐 종양, 누르마tom, 뭐 붓기, 연축, 경직, 통증 이런 것들도 눈으로 다 눌렀을 때 확인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복부 같은 게 눌렀는데 아프다. 이제 아통이 되겠죠. 그죠? 누름 통증 같은 것들이 되겠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만져봤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한다. 부 정도 없는데 왜 아프지? 이런 것들. 이 아픈 부위에 무언가가 생겼거나 타박상이나 적어도 타박상 이상의 무언가의 손상이 발생하거나 혹은 뇌과적 질환이 다리에도 발생했을 수 있겠다는 것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촉진 같은 경우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깊은 촉진과 가벼운 촉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체 건지는 대부분 다 가벼운 촉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부 같은 경우가 이제 깊은 촉진이라고 대표적인 깊은 촉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촉진하는 방법 같은 것들 보시게 될 건데 요거 손을 따뜻하고 손톱을 항상 깎아 요거 위생적인 부분도 그렇긴 한데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깊은 촉진을 했을 때 손을 조금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손톱 때문에 환자가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눌러서 아픈 건지 아니면 내 손톱이 길어서 손톱에 찔러서 아픈 건지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손톱을 최대한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바닥을 이용해서 촉진을 환자의 몸을 이제 직접 만져보시면서 이런 것들 체해 뭐 부종 같은 것들 압동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타진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손바닥 혹은 이제 이렇게 손등 위에서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이제 환자의 통증이 있거나 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리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스팩만은 과도금형은, 공명은, 타금, 편평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최강, 충부에서 많이 쓰거나 혹은 복부에서 많이 씁니다.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에 소리가 조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 정형화된 것들이 좀 완벽하진 않다 보니까 타지는 조용한 곳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형화되지 않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하니까 그거 청지처럼 명확하게 들지 않아서 웬만해서 조용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부적절하다 보니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빈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타지는요. 직접타진법, 간접타진법, 그 다음에 주먹타진법, 이거 아까 얘기했죠, 그죠? 주먹타진법도 해줄 수 있고, 간접타진법 같은 경우 손가락 위에서 표현 두드리는 방법, 아니 직접타진법은 이제 손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손을 이렇게 뚜뚜뚜뚜뚜뚜 한번 직접 두드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진 같은 경우는 뭐 청진기를 통해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요즘은 청진기도 되게 비싼 고가의 청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를 증폭시키기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노이즈를 잡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진 하지만 그래서 잘 청진도 요즘엔 기술적으로 좀 잘 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 청진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목도 청진을 좀 해주시고요. 그 목도 목으로 올라가는 혈관들, 목 혈관들에서의 그 와류 같은 것들 와류가 생기면 목동맥에서도 이제 그 잡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청진해 주시면 되는데 폐음도 듣고 있고 지금 심음도 듣고 있는 거죠. 그죠? 제일 심음, 2심음부터 해가지고 이제 듣고 있구나. 3심음, 4심음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청진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목 청진하시고 흉부 청진하실 때는 폐음하고 심음도 같이 들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환자 등에서 청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등에서는 심음은 거의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갈비뼈를 그 어깨뼈를 피해서 이렇게 니은자로 아래 반대편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청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폐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쭉 척추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니은절 하실 때 이렇게 넓게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부 천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청진기도 너무 차가워서 환자가 조금 차가운 온도 때문에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체온을 통해 청진기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좀 청진기의 그 차가움이 소실되면 없어지면 이렇게 청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진의 기본은요, 이제 정중시상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좌우축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반대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흉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복부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좌우축을 조금 왔다 갔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디귿자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종형으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청진 그 복부에서는 일부분 장음이 그 넓은 면으로 되어져 있지 않고 넓은 면에서는 측정이 되지 않은 것들 좀 있어 고음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용으로 또 여러분이 청진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신 상태라고 해서 반응 수준 확인하시고 여기에 비정상 소견을 보게 되면 좀 더 상세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환자 반응 통증 자극 ABB 척도 PU 척도는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알러트하고 음성에 반응하고 통증에 반응하고 이제
무의식 상태, 반응 없는 상태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그 의식이 명료하면 A 상태면 자세 행동을 관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 행동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본인을 생각하시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편은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이니까. 그리고 몬단장과 위생 상태 꼭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고, 표정 관찰. 표정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내과 응급을 배우면서 환자가 무표정으로 변하는 질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도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말하는 양상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으로 기분을 평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감정평가, 행동, 기분 강도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뭐 앞서서 했던 내용들하고 크게 이제 뭐 엄청나게 다른 것들은 없어가지고 그냥 전반적으로 정신 상태를 봤을 때는 외형적인 부분들도 정신 상태를 반영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사고 명단 중에 그 다음에 환자가 상상을 현실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망상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병이 걸렸다는 사실 혹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진단력을 평가할 건데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한 옳은 판단을 해주시면 옳게 판단해 주시면 그 환자가 적절한 정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억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건데, 특히나 이제 환자의 사건, 사고 기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은요. 그래서 사고를 기준으로 이제 앞에 부분이 사고를 기점으로 앞에 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혹은 뒤에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사고 전의 기억이 없거나 사고 후의 기억이 없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평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도 검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지금 그 동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병원 내 환자에서 지금 환자가 저기 평가받는 환자들 대상들이 다 어떻게 되죠? 알러트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딱 봤을 때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저건 병원 동영상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응급구조 입장에서는 현장 상황에서 이런 것들 모두 다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걸 다 세세하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할 건데 때에 따라서는 평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거 다 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뭐 중증 환자에게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이거 뭐 이런 것도 뭐 하나하나씩 다 확인할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송 시간이 너무 길거나 하게 되면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뭐 바로 옆에 병원이 있다, 이송하는데 4분밖에 안 걸린다, 10분밖에 안 걸린다, 그럼 환자 바이탈 사인 체크하고 이제 다시 뭐 재평가하는 이런 시간들 때문에 못한다고 하게 된다면 굳이 이런 것도 완벽하게 다 할 이유는 없겠다는 이야기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조사를 할 건데, 의식 수준 자세, 신체 기능 기능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조금 기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딱 환자 맨 처음 봤을 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전반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차에 관련된 내용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신 상태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상태하고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완벽하게 연관시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키 몸무게 같은 경우도 환자의 그 신체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좀 아실 필요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발달 상태 평가, 성장 반응 평가, 이거는 대부분 이제 어린아이에게서 평가를 많이 하는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부색, 피부 병변, 눈으로 보이잖아요. 시진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냥 딱 눈을 딱 봤을 때 보이는 정보들 다 정보들 딱 들어올 건데, 그 정보들에 대해서 다 이런 것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냄새 같은 것들도 여기에 뒤쪽에 써져 있기는 한데, 이게 조금 냄새에 대한 표현이 좀 애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스나모드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신체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 있긴 한데요. 어,
솔직하게 이거를 냄새만으로 완벽하게 구분시키기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환자에 딱 다가갔더니 환자의 옷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오물이 묻어 있지 않고 깔끔한데 옷은 다음만 깎았다는데 환자가 숨 쉴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들, 그죠? 그리고 표정 관찰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활력징후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활력징후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해드리고 이제 숨 쉴 때 확장의 대칭 여부 양쪽이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양측을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양측이 모두 다 동일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호흡 양상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니면 규칙적이지 않고 강도와 빈도가 변화가 된다면 당연히 호흡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과호흡이 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무호흡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것들도 나중에 배우실 건데 여기에 바로 나오네요. 그죠? 비호흡, 쿠스마 호흡, 뭐 치인스트로크 호흡이란 것들이 있는데 호흡의 증가 빨라졌다가 이렇게 숨 쉬었다가 소흡 점점 숨을 안 쉬었다가 작아졌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었다가 갑자기 또 조금씩 숨을 쉬었다가 숨이 점점점 커지고 작아졌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짧고 가쁘고 부직한 호흡은 대부분 이 중추신경계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빠른 호흡과 과호흡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은 여기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빠르게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호흡평가 관련된 비디오를 잠깐 보실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흡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 검진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는 호흡과 우선 봅시다. 대칭적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가슴이 양쪽 다 동일한 높이에서 올라오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분당 호흡수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 호흡곤란 환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사각형 자세로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외모 평가긴 하지만 숨 쉬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흡 평가가 계속적으로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아까 했던 내용도 조금 다시 반복되어져 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호흡은 호흡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맥박 평가 같이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보시게 되면 호흡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맥박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활력증후인데 활력증후는 분당 몇 초인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순환기계 분당 몇 회, 혈압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체온 측정하는 방법. 근데 요거는 뭐 구강 체온보다는 요즘 고막 체온을 많이 쓰니까 고막 체온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력증후는 맥박수, 이제 맥박 관련돼서 강도, 리듬,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세게 뜨는지 약하게 뜨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수 1분간 느껴지는 이런 수도 기록을 조금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60회, 100회, 60회에서 100이 정상 범위니까 그걸 벗어나게 되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맥박의 질 약하냐 강하냐 이런 것들. 맥박 위치를 짓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본인의 맥박을 계속적으로 조금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짚어주시는 것이 매우 연습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될 것 같고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노동맥을 측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심전증 환자는 목동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맥의 위치는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목동맥, 이제 요골동맥, 상하동맥은 이제 혈압제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오근동맥, 발등동맥, 뒤정강동맥,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여기 많이 쓴다, 요골동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펄스 평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족부등맥 이렇게 뭐 심전도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별다를 건 없어서 최대한 조금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혈압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수축하기 위한 동안에 동맥벽에 미치는 동맥벽을 딱 혈액이 딱 쳤을 때 이제 발생하는 압력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시 수축할 때 얘는 이완할 때 그래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콜트코품이라고 써져 있는데 혈액이 동맥벽에 부딪히는 소리 요거로 이제 우리가 혈압을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맥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수축기혈압과 이항기혈압을 뺐을 때 수축기혈압에서 이항기혈압 그러니까 120에서 80 빼면 40이 되겠죠. 맥압은 4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의 정의는 140 수축기혈압 140, 그 다음 이항기혈압 90 이상일 때 우리가 고혈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고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뇌졸중하고 머리 손상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발생하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이게 보상 기전이기도 해서, 두 개 내 관리압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보상 기전이기도 해서, 이제 치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점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혈압, 쇼크, 커프 활용한다, 청진기 넣는다. 여기 위팔동맥 말씀드렸죠. 그죠? 상완동맥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기를 혈압기 커프 안에 공기를 잔뜩 넣은 상태, 잔뜩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정상 혈압에서 한 20도 높게 올려준 상태에서 서서히 공기를 빼면서 요 코르트코품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혈압 평가하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바로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